한 남자가 템스 강변부두에서 고된 하루를 마치고 가까운 선술집으로 들어섭니다. 손에 맥주 한 잔을 든 채 휘청이며 자리에 앉고 그대로 눈을 감은 순간 깊은 잠에 빠져들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가 눈을 뜬 순간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낯선 천장, 철제 구조물과 나무 갑판, 창밖엔 육지가 아니라 끝없는 바다. 그는 당황하며 외칩니다. 여기가 어디죠?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자 군복을 입은 사내가 다가와 말합니다. 넌 이제 해군이다. 뭔 개 풀 뜯어먹는 소리냐며 버럭 화를 내지만 돌아온 건 무자비한 구타. 그가 마주한 건 해적도 아닌 자기 나라 해군이었죠. 이 남자는 대체 왜 갑자기 군함에 실린 걸까요?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본인도 모르는 사이 총을 든 군인들에게 끌려온 걸까요? 사실 이건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죠. 18세기 대영 제국 해군. 그 화려한 전설의 이면엔 무려 수십만 명의 끌려온 자들이 있었어요. 제국은 그들을 선원이라 불렀지만 정작 그들은 자신을 포로라 불렀죠.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믿기 힘든 실화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계를 돌려 18세기 중엽, 유럽은 끝없는 패권 전쟁의 미궁에 빠져 있었어요. 영국은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와 영토를 넘은 해양 주도권을 두고 전방위로 맞붙었죠. 총성은 런던에서 시작해 북미 대륙과 카리브해, 심지어 인도양까지 퍼졌습니다. 바다를 지배하지 못하면 제국도 없다. 그게 당시의 공공연한 진리였죠. 하지만 문제는 전장에 나갈 배는 충분했지만 사람이 없었어요. 18세기 영국 해군은 전열함 한 척을 가동하려면 대략 800여 명의 숙련 선원이 필요했지만 그 수요를 채우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18세기 말 물가는 치솟고 돈의 가치는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해군의 월급은 시간도 물가도 모르는 척 그대로였죠. 심지어 그 보잘것없는 월급조차 몇 달 몇 년씩 밀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적과 싸우기 전에 재무부와 먼저 싸워야 했던 셈이죠. 그렇다면 생활은 어땠을까요? 쥐와 곰팡이, 썩은 물과 채찍 소리 사이에서 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단순히 항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열포 운용, 군사훈련, 선상교육까지 하루 24시간이 고된 노동으로 채워졌죠. 말 그대로 규율과 병균으로 굴러가는 수상과목. 그게 당시 해군의 현실이었어요. 반면 민간 상선이나 조선소, 어선은 달랐습니다. 폭탄 대신 생선이 있었고 채찍 대신 계약서가 있었으며 괴열병 대신 월급 명세서가 있었죠. 이쯤 되면 누가 해군을 선택하겠습니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해군에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이미 승선한 이들조차 배를 버리고 육지로 도망치는 일이 반복됐어요. 18세기 기준 영국 해군의 평균 탈영률은 연간 약 25%에 달했다는 기록도 남아있죠. 그래서 영국은 결단을 내립니다. 자발적으로 충원되지 않는다면 그냥 끌고 와라. 그 냉혹한 전략의 이름이 바로 악명 높은 시스템, 임프레스먼트의 시작이었습니다. 징발 명령은 위에서 떨어졌고 납치는 아래에서 집행됐습니다. 그 집행자들의 이름은 프레스갱, 즉 강제 징집을 실행하는 무장 조직이었죠. 보통 10명에서 20명 규모의 병력으로 구성된 이들은 군복을 입고 곤봉과 수갑을 들고 왕의 서명이 찍힌 문서를 품은 채 항구로 향했습니다. 그 문서 한 장이면 징발 권한이 부여되었죠. 임무는 심플했습니다. 사람을 확보하라. 수단은 묻지 않는다. 그들이 향한 곳은 늘 사람이 많은 장소였습니다. 선술집, 시장통, 선착장, 심지어 결혼식장까지. 그곳에서 건장한 남성을 골라내고 발각 즉시 곤봉으로 제압하거나 술에 취한 틈을 타 배에 실어보냈어요. 저항은 곧 폭력으로 이어졌고 심하면 현장에서 구타하거나 기절시키고 끌고 가는 일도 비일비재했죠. 이쯤 되면 합법적 납치라는 말이 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섬뜩한 건 이 모든 것이 정상작전이었다는 사실이죠. 프레스갱은 단순한 깡패 조직이 아니라 국가가 공식적으로 파견한 병참부대였고 때로는 징발자 명단을 제출하며 일정 할당량을 채워야 하는 실적제 조직이었죠. 이들은 전쟁이 임박한 항구에 미리 투입돼 해역 봉쇄와 동시에 지역 주민을 강제 징발하기도 했어요. 자, 여기서 궁금해지죠. 그렇다면 영국은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자국민을 강제로 납치해서 끌고 가는 일을 관행처럼 만들어버릴 만큼 말이죠. 답은 명확합니다.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죠. 당시 영국이 마주한 적은 단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와 같은 유럽의 해양 강국들이 총출동한 대제국 경쟁전이었죠. 북미와 카리브해에선 프랑스와 스페인과의 식민지 패권 다툼이 벌어졌고 인도와 인도양에서는 프랑스와 동인도 진출 경쟁이 이어졌습니다. 지중해와 대서양 연안에서도 무역 루트를 확보하기 위한 충돌이 이어졌죠. 게다가 영국 본토 주변 바다까지 포함하면 18세기 영국 해군은 한 나라의 바다가 아니라 세계 전체를 무대로 싸우고 있었던 셈이죠.
특히 1756년 7년 전쟁, 1775년 미국 독립전쟁, 1792년 프랑스 혁명전쟁, 그리고 1803년 나폴레옹 전쟁에 이르는 전쟁의 연속은 해군 병력 수요를 끊임없이 부채질했습니다. 지구 반바퀴가 전장이었고 제국의 존망이 해상 우위에 달려있던 시대였던 거죠. 그런데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병은 바닥났고 탈영은 만연했고 심지어는 상선에서 인력을 빌려오는 방안까지 검토될 정도였죠. 결국 왕실은 해군을 위한 특별 조치를 실행에 옮깁니다. 국왕은 관습법과 왕실 특권에 따라 전시의 민간인을 해군에 징용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합니다. 즉, 자국민에 대한 강제징용이 법적 허점과 관행 속에서 실행된 것이죠. 그리고 그 관행은 제국이 존재하려면 누군가는 끌려가야 한다는 명분 아래 수십 년간 유지됩니다. 결국 영국은 법의 틈을 이용해 자국민을 사냥한 셈이었죠. 영국 해군이 그토록 강했던 이유? 전략이나 전함뿐 아니라 바로 이 묵인된 강제 동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1805년 프랑스 스페인 연합함대와 맞붙은 대규모 해상전, 그 악명 높은 트라팔가 해전 직전, 포츠머스와 플리머스 항구에서는 수천 명의 선원이 단기간에 징발되었습니다. 그들을 끌어모은 이들이 바로 프레스갱이었죠. 그리고 이 트라팔가 해전의 승리는 100년 넘게 이어질 팍스 브리타니카, 영국의 해양 지배 시대의 서막이 되었고 나폴레옹은 그날 이후 영국 본토 침공을 접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프레스갱의 방식에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자국민 납치를 해군 동원의 수단으로 삼았던 국가. 사람들은 경악했고 들끓었고 저항했어요. 실제로 일부 도시에서는 유혈 충돌이 벌어졌고 군이 민간인에게 발포한 사건도 역사에 남아있죠. 하지만 그 분노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법은 늘 프레스갱의 편이었고 국가는 그 납치를 애국이라 불렀죠. 저항은 체포로, 체포는 벌로, 벌은 침묵으로 이어졌고 사람들은 결국 목소리를 삼킨 채 살아야 했어요. 모두가 알았지만 누구도 막지 못했던 시스템. 그 시절 사람들을 두렵게 했던 건 바다뿐 아니라 법의 이름을 앞세운 힘이었습니다. 끌려간 순간부터 선택지는 사라졌습니다. 갑판 위는 규율로 무장한 폭력이 지배했고 갑판 아래는 썩은 수분과 부패한 식량, 쥐와 온갖 병균이 들끓는 공간이었습니다. 하루 14시간 이상 전열포대와 돛대 사이를 달려야 했고 잠은 교대로 쪼개자며 햇빛조차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특히 괴혈병, 바다 위에서 사람이 천천히 부패해가는 과정, 그리고 국가가 방치한 고통의 상징이었죠. 당시 군함엔 신선한 채소나 과일이 거의 없었기에 수개월 동안 먹는 건 빵이나 절인 고기, 소금물뿐. 비타민C가 철저히 결핍된 식단이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 몸은 안에서부터 무너졌죠. 잇몸은 피로 물들고 이가 빠지고 작은 상처도 아물지 못한 채 썩어갔습니다. 피부는 멍으로 덮이고 관절은 썩듯이 부풀어 올랐고 결국 뼈마저 무너졌습니다. 괴혈병은 사람이 인간으로서 기능을 잃어가는 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은 제국의 모든 함선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일이었죠. 거의 모든 선원이 피 흘리며 이를 잃고 뼈가 썩어갔던 거죠. 이처럼 납치돼 강제로 바다에 던져진 이들 중 상당수는 단순한 전투나 폭풍보다 생활 환경의 열악함과 영양 부족, 즉 선상 생활이 만들어낸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았습니다. 1815년 나폴레옹 전쟁 이후 임프레스먼트는 거의 시행되지 않았고 1850년대에 이르러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영국 해군은 이후 자발적 모병 중심으로 전환하게 되죠. 하지만 이 제도는 한 시대를 떠받든 그림자였습니다. 제국의 해군이 강했던 이유는 전략과 무기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무자비하게 끌려간 이들의 희생이 있었어요. 바다는 영국을 빛냈지만 그 빛은 다름 아닌 끌려간 이들의 고통을 태워 만든 불꽃이었습니다.